어머니, 저희가 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에 계시면서 청소 일도 하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요. 나는 괜찮다. 아직 혼자 살만해. 일도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래도 어머님,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매번 달려올 수도 없잖아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요양원? 오늘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요양원으로 보내진 74살 할머니가 20억 로또에 당첨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과연 최금순 할머니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과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금수는 아침 6시가 되기 전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에서 몸을 일으키며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느꼈죠. 74살이 되니 몸 곳곳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일을 나가야 했어요. 청소 일이라도 해야 월세며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간단히 미역국과 김치로 아침을 때우고 낡은 가방에 고무장갑과 걸레를 챙겼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무거운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데 옆집에서 나오는 젊은 부부가 금순을 보더니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인사라도 나누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벌써 3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방인 취급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금수는 유독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때 묻은 점퍼를 입은 금순의 모습이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도 금수는 당당했어요. 70이 넘어서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청소할 곳은 대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의 복도와 계단을 혼자서 다 닦아야 했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며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젊은 청소부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70 넘은 금순이 해내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금수는 구내식당 한편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밥과 김치, 그리고 마트에서 할인받아 산 단무지가 전부였죠. 옆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장인들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금수는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는데 말이죠. 오후 내내 계속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피곤에 절어 집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예의만 묻어났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거는 전화라는 게 금순에게는 너무나 뻔히 보였어요. 응, 괜찮다. 너희는 어떠니?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대출 갚느라 바쁘긴 하지만요. 통화는 길어야 3분 정도였습니다. 안부만 대충 묻고 끊는 게 일상이었죠. 금수는 며느리가 진짜 궁금한 건 자신의 건강이 아니라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지, 그리고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금수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들을 꺼내 저녁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상은 늘 허전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작은 식탁도 북적거렸는데 말이죠.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녁을 먹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듣던 노래였죠. 가사를 따라 부르다 보니 문득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가 될 줄 몰랐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 몰랐는데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금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반지 알아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다리뿐이었어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모두들 자신만의 목적지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금순에게도 집은 있었지만 돌아와서 반겨줄 사람은 없었어요. 아들은 대출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형식적인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자들도 이제 커서 할머니보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한 나이가 되었죠. 금수는 자신이 점점 가족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금수는 잠들기 전까지 라디오를 계속 켜놨습니다. 적적한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더 짙어졌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이 적막함을 견딜 수 있었어요. 내일 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금수는 천천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일요일 오후에 금순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왔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오던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영희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 오랜만이에요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금수는 반가운 마음 반, 의아한 마음 반으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반지하 거실에 앉은 며느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습기 때문에 벽지가 일부 떨어진 모습이나 오래된 가구들을 보는 시선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금수는 부랴부랴 차를 끓여 내놓았죠.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화도 없이? 금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영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에 계시면서 청소 일도 하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요. 말은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금수는 그 속의 숨은 뜻을 감지했습니다.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맨날 걱정이에요. 혹시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그러면서 영희와 눈빛을 주고받았죠.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금수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나는 괜찮다. 아직 혼자 살만해. 일도 할 수 있고 말이야.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영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어머님만의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매번 달려올 수도 없잖아요. 저희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영희의 말에는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뜻이 은근히 드러났죠. 민수가 본격적으로 꺼낸 말은 금순을 당황시켰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자 거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금수는 찬찬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요양원? 금순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어요. 갑자기 왜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거야? 민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간병인도 있고 의사도 상주하고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영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여기는 반지하라서 사람들 왕래도 적고, 그러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금순의 눈에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금순은 속으로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에 보내면 자신들이 신경 쓸 일이 줄어드니까 말이죠. 돈은 어떻게 하려고? 금순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저희가 알아본 곳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어머니 기초연금이랑 저희가 조금씩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영희도 거들었죠. 그리고 어머님이 힘든 청소일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지만 금수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자신들이 부담하면서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부담스러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둘러봤는데 시설도 괜찮고 음식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영희의 말에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확신이 묻어났어요. 마치 금순의 의견은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금순은 가슴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 살아왔는데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걱정이라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거나 집에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해 볼게. 금순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가장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처럼 말이죠. 어머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는 재촉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금수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금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안에서 아까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큰일이에요. 그런 말들이 진짜 자신을 걱정해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편하려고 하는 말일까요? 금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금수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계속 거절하면 가족 관계만 더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영희가 추천한 요양원은 서울 외곽에 있는 제법 큰 시설이었습니다. 3층 건물에 정원도 있고 시설이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입소 절차를 밟는 동안 민수와 영희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면회 올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금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요양원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80이 넘은 박할머니라는 분이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끔 이상한 말을 하곤 했지만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얀 벽과 무채색 가구들로 가득한 방을 보니 왠지 병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름 예쁘게 꾸며놓긴 했지만 금순에게는 감옥같이 느껴졌어요. 이제 이 작은 공간이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에 금수는 식당에 내려갔어요. 여러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앉아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말이 없었고 가끔 간병인들이 천천히 드세요. 물 더 드릴까요? 하며 형식적으로 말을 걸 뿐이었어요. 음식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먹던 음식과는 달랐어요. 간도 싱겁고 모든 게 딱 정해진 분량으로 나왔죠. 금수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의 마지막 모습인가 싶어서요. 식사 후에는 오락실에서 할머니들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 드라마나 뉴스를 봤는데 금수는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만 예전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과 함께 저녁에 텔레비전 보던 일, 아들이 어렸을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프로그램 보며 웃던 일들 말이죠.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금순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적응하기 힘들다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 할머니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가족들이 자주 와요? 금순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자주 왔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에나 와요.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니 금순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자신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이 되자 금순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할머니는 벌써 잠들어 계셨고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요양원의 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라디오라도 들으며 잠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나? 금순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벌써 이런 곳에 와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일찍 일어나서 요양원 주변을 산책했어요. 담장 너머로 보이는 바깥 세상이 그리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자동차들이 지나다니고 생기가 넘치는 모습들을 보니 자신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점심 후에 금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요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간병인에게 잠깐 근처 슈퍼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온 거였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슈퍼는 요양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슈퍼에서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 옆에 로또 판매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로또 같은 건 사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런 건 돈 낭비야라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고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싶었어요. 아줌마, 로또 한 장 주세요. 금순이 말했습니다. 계산하는 아주머니가 자동으로 뽑아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000원짜리 한 장을 사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었지만 금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또를 주머니에 넣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수는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만약에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날 밤 금수는 로또 용지를 꺼내서 숫자들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숫자들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추첨이 있을 텐데 설마 자신이 당첨될 리는 없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 금수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신이 큰 돈을 들고 어디론가 떠나는 꿈이었습니다. 요양원도 아들 부부도
모든 걱정도 뒤로 한 채 자유롭게 날아가는 꿈이었죠. 다음 날 토요일 저녁 금수는 요양원 휴게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또 추첨일이었는데 금수는 어제 산 로또 용지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어요. 별 기대는 없었지만 왠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저녁 8시가 되자 텔레비전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 관심 없이 지나쳤을 프로그램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금수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당첨 번호는 6번입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려 퍼졌어요. 금수는 자신의 로또 용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맞았어요. 우연의 일치겠지 하며 다음 번호를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당첨 번호는 15번. 또 맞았어요. 금순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들은 여전히 별 관심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금순만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당첨 번호는 22번입니다. 세 개째도 일치했습니다. 이제 금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운과는 거리가 멀었던 금순에게 말이에요. 네 번째 당첨 번호는 31번. 네 번째까지 맞자 금순은 숨을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주위 할머니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금순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 번호는 38번입니다. 5개가 맞았어요. 이제 하나만 더 맞으면 1등이었습니다. 금수는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지막 번호는 45번이었습니다. 제발 45번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마지막 6번째 당첨 번호는 진행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금순의 시간도 그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45번입니다. 그 순간 금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어요. 1등 당첨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로또 용지를 다시 한 번, 2번, 3번 확인해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모든 숫자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번 주 1등 당첨자는 총 13명으로 당첨금은 20억 원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금수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20억 원이라니요. 평생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깨어있는 상태였고 방금 전 일은 현실이었습니다. 20억 원에 당첨된 것도 현실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금수는 다시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금순이 방금 전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금순 자신도 아직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금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박할머니가 코를 골며 주무시고 있었지만 금순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정말 당첨된 게 맞을까요?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면서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더 편하실 거예요. 안전해요. 같은 말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편하려고 부담을 덜려고 한 말이었어요. 만약 자신에게 이런 큰 돈이 생긴다는 걸 알았다면 과연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금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요양원 정원에는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비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들 부부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분명 기뻐할 것이고 자신을 다시 집으로 모셔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씁쓸해졌어요. 돈이 있을 때만 반겨주는 가족이라면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아직 주무시고 계실 때 혼자 일어나서 로또 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전히 숫자들이 맞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금수는 제대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 일어났을까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직후의 말이에요. 점심 후에 금수는 요양원 사무실에 가서 외출 허가를 받았어요.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말했더니 간병인이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곧 20억 원의 주인이 될 사람에게 혼자 다닐 수 있느냐고 묻다니 말이에요. 은행으로 가는 길에 금순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당첨된 게 확실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부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은행에 도착해서 로또 당첨 확인을 요청했을 때 직원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어머님, 정말 1등에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수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 돈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가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에요. 은행에서 당첨 확인을 마치고 요양원으로 돌아온 금수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리고 가족들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이죠. 화요일 오후 민수와 영희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입소한 지 일주일 정도 된 시점에서의 첫 면회였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영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응, 괜찮다. 금순이 짧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설이 괜찮네요. 음식도 잘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그리고 여기 계시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금수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불편하다고 하면 해결해 줄 마음이 있을까요?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금수는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요양원비 때문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응급 상황 시 보호자 동의서라든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금순이 서류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의료진의 치료 방침에 대한 전적인 위임, 응급 상황 시 연락 체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기 입소에 관한 계약서도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금순이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인 서류들이에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금수는 찬찬히 서류를 읽어봤어요. 특히 장기 입소 계약서에는 5년 이상 장기 거주 시 할인 혜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희들 계획이 뭐야? 금순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여기서 편히 지내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금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 부부가 자신을 여기 맡겨두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걸 말이죠. 이 서류들에 사인하면 모든 책임을 요양원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사인하기 전에 할 말이 있다. 금순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봤어요. 뭔데요, 어머니? 금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여기 안 있을 거다. 갑작스러운 말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가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랑 연락도 안 한다. 금순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영희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 말고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금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금순의 말에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실을 좀 보세요. 현실? 금순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실은 너희가 나를 여기 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동안 나를 걱정해서 여기 보낸 게 아니라 너희들이 편하려고 보낸 거잖아.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위해서? 금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였다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물어봤을 거야. 혼자 사는 게 힘들면 같이 살자고 했을 거고.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집도 좁고 아이들도 있고. 알아, 다 알고 있어. 금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야. 너희 도움 없이 말이야. 영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버린다고 했나요? 그냥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편히? 금순이 다시 말을 끊었어요. 내가 언제 편했어? 여기 와서 하루도 편한 적 없었어.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금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이제 서로 상관하지 말자. 그 말에 영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금순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내가 외롭다고 할 때 들어줬어야 했어. 힘들다고 할 때 위로해줬어야 했고. 하지만 너희는 그냥 나를 여기 맡기고 편해지고 싶었던 거잖아.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금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후회는 내가 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그날로 금수는 자신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했어요. 20억이라는 돈이 생긴 지금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어쩔 줄 모르며 요양원을 떠난 후 금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금수는 요양원 사무실에 찾아가서 퇴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담당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결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이는 직원이 말하려 했지만 금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도 멀쩡해요. 제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결국 퇴소 서류를 작성하고 내일 아침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금수는 간단한 짐을 챙겨서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걱정했지만 금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보고 싶어요. 넓고 햇빛 잘 드는 곳으로요. 금순이 말하자 중개인은 70 넘은 할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혹시 자녀분이랑 같이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혼자 살 집이에요. 매매로 할 겁니다. 현금으로 바로 계약할 수 있어요. 금순의 말에 중개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거실이 넓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에 금순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이 집 얼마예요? 매매가로는 6억 정도 합니다. 금순이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보여주자 중개인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정말이시네요. 그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새 집 열쇠를 받고 혼자 들어간 금수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감격했습니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멀리 산도 보이고 아래로는 공원도 보였어요. 이제 여기서 내 마지막을 편하게 살아야지. 요양원의 답답한 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때 문득 오랜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김순자, 박영숙, 이말순. 젊었을 때부터 함께 해온 친구들이었죠. 금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야, 나야 금순이야. 어머, 금순아. 요양원에서는 어떻게 지내? 그게 말이야. 나 로또에 당첨됐어. 20억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진짜야? 20억이나? 그래, 정말이야. 그래서 새 집도 샀고 말이야. 얘들아, 우리 해외여행 가자. 내가 다 낸다. 금순의 제안에 순자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뭐? 해외여행? 응, 평생 못 가봤잖아. 이번 기회에 유럽이든 어디든 가보자. 정말 괜찮겠어? 괜찮다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순자가 감격해서 목이 메었어요. 영숙이와 말순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두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금수는 여행사에 갔어요. 4명이서 유럽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행사 직원이 추천한 것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를 도는 2주 코스였습니다. 한 분당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좋아요. 4명분 다 예약해 주세요. 현금으로 계약금 먼저 드릴게요. 금순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자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총 3,200만 원짜리 여행을 그 자리에서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금수는 새 집에서 첫 잠을 잤습니다. 넓은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 자유로움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의 규칙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내일이면 친구들에게 여행 소식을 전해줘야겠고 새 집에 필요한 가구들도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즐거웠어요. 74살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금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이 요양원에서 조용히 늙어가기를 바랐겠지만 이제는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금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금수는 새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영숙, 말순이 모두 와서 가방을 싸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금순아, 정말 꿈 같다. 우리가 유럽을 가다니.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나이 들어서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순이도 감격해했어요. 4명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해외여행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내일 출발인데 정말 실감이 안 나네. 순자가 말했을 때 금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보니 며느리 영이었습니다. 며칠 전 요양원에서 헤어질 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었는데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금수는 친구들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영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묻어났습니다. 조금 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금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가봤는데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드러났어요.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잖아. 너희들이 연락 안 한다고 했잖아. 금순의 대답에 영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희가 너무 했나 봐요. 사실 민수가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금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평소 같지 않은데.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랑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수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오해? 무슨 오해?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것도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였는데 저희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봐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때 너희 진심 다 봤어.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만나요. 밥 한 번 같이 드시면 안 될까요? 옆에서 친구들이 금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가 누구야? 라고 작은 소리로 물었지만 금순은 손짓으로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 형식적인 전화만 하더니 금순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수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네, 어머님을 혼자 두고 온 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리고 저도 그래요. 어머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밤잠을 못 자겠어요. 금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식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금순이 말하자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절박해졌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연락을 끊고 지낼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금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때는 가족이란 말을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가족이면 그때 가족답게 했어야지. 어머님, 영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수는 그것도 연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요. 모시고 살고 싶다고? 금순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갑자기 왜? 그때는 집도 좁고 아이들도 있고 해서 힘들다고 했으면서 그때는 저희가 정신이 없었어요. 대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정말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금수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영희야, 솔직히 말해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혹시 어머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영희의 말에 금수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나는 전혀 어렵지 않아. 오히려 전보다 훨씬 좋아. 금순이 말하자 영희가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서 지내고 계세요? 정말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없는 세상이 더 좋아. 앞으로 서로 잘 살자.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영희가 더 말하려 했지만 금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들과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떠날 일만 남았네.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4명의 할머니들은 다시 여행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꿈에 그리던 유럽 여행을 떠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금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유럽 출발 날이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드디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설레어서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는데 금순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로비에 서 있으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내가 정말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금순아. 멀리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4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이니 서로 얼굴을 보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꿈 같다. 우리가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영숙이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내 할머니는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도 처음이야. 말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그래.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출국 심사를 통과하고 면세점을 구경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화장품부터 명품 가방까지 평생 구경만 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순아, 이거 사도 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금수는 원하는 거 다 사. 돈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금수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커다란 비행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곧 자신들도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떠오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자 내 할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드디어다.
영숙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금순도 마찬가지였어요. 74년을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금수는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좌석도 1등석이라 넓고 편안했어요. 이게 1등석이구나. 말순이가 신기해하며 둘러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공항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고 서울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금수는 창문에 손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민수와 영희가 있겠지. 하지만 서운함이나 그리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금순아, 정말 고마워. 옆자리에 앉은 순자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말이야. 영숙이와 말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니. 고맙긴, 나도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친구들이 있어야 여행이 즐거운 거지. 금순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혼자 돈이 많아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승무원이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내 할머니는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우리 우정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새하얀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마치 솜사탕으로 만든 바다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영숙이가 감탄했어요. 하늘에서 보는 구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결국 요양원까지 가게 된 일들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꿈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소리에 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어요. 1등석 기내식은 정말 근사했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어요. 이게 다 우리가 먹는 거야? 말순이가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님이니까. 금순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금수는 아무에게도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한 여행객이었고 자유로운 할머니였어요. 비행기가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승무원이 와서 말했어요. 곧 파리에 도착합니다. 창밖을 보시면 에펠탑이 보일 거예요. 네 할머니는 모두 창가로 몰렸습니다. 정말로 저 멀리 에펠탑이 보였어요. 작지만 분명한 그 모습에 네 사람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게 에펠탑이야. 정말 있네. 우리가 파리에 와 있다니.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금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74년 인생 중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우울했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금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돈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용기였습니다. 가족들의 기대나 사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용기 말이에요. 공항을 나서며 파리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냄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짜 외국이다.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네 할머니는 서로 손을 잡고 파리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그 미소는 정말로 70년 인생 중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이 말이에요.